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사실 윤리위 징계 때도 법적 조치 운운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대표가 법적 조치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면 전임 지도부가 해산된다. 이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권위가 아니라 사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또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할 경우에 그 임기가 2년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종전 당대표가 자녀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는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도 자녀 임기를 채운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고 절차와 관련돼서도 이준석 대표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쟁점이죠. 이 최고위원들이 상당 부분 사퇴하였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의결을 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절차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질지 여부, 앞으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종전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 이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원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당의 행위가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헌 당규에 위배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당의 의사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관련된 법리 관련 자문을 상당 부분 전에 듣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혜진 의원이 이 대표가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일 거다. 들어보시죠. 본 입장에서부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표의 법적인 지위는 살아있고 1월 9일 날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전제 하에서 비대위를 해야지, 비대위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사라지고 못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비대위가 되니까, 비대위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 지위가 없어진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대표 입장에서는 대항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내홍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서 당의 비대위 전환을 막고 법적인 싸움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인의 당대표직 때문이다 라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집권 여당인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당대표직 사수하려는 당대표와 비대위로 전환하려는 당 사이의 법적 다툼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군요, 이제. 지금 뭐 민생이 안 좋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고 정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하는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 자리 다툼, 뭐 권력 다툼의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본인의 어떤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희생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없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볼성 사나운 이런 다툼을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뭔가 이 상황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박성배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늘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고 이 문제를 덮는 것보다는 훨씬 더 키우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기가 흑화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빈정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준석 대표가 흑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예.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흑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예. 당대표가 본인의 대표직 사수를 위해서 비대위 전환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만 청년이 아니다.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배, 양두구육 논쟁과 같은 집안 싸움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민생을 위해 권력을 향한 개인의 욕심은 접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게 무서워서 지금 도려낼 걸 못 도려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은 지금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면 자명한데 이준석 대표직 때문에 당을 정상화하는 비대위 전환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셈인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당내 혼란을 자초하고서도 아직 당을 향해 계속 돌을 던지는 그대의 명분은 무엇이고 또 무슨 반지를 향한 탐욕이냐. 한참 젊은 그대의 정치 탐욕에서 풍기는 악취 어디에 비교할 데도 없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발 자중하라. 자, 홍준표 시장입니다. 청년의 꿈에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년의 글이. 그러자 홍 시장, 저러면 자업자득 된다라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으로의 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흥미스럽기도 합니다. 흥미롭기도 합니다. 동시에. 박정호 의원님. 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스스로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이준석 대표의 뜻은 밝혀진 상황이니까 절대로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다. 그리고 이 대표직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회복되는 내년 1월까지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요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진들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픈돼서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 복귀하는 날이 언제예요? 원래대로 하면 1월 8일인가요? 1월 초쯤 되는 내년 거죠. 1월. 그렇죠. 그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안 돼요? 이 대표도 출마하러 가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이 워낙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저는 뭐 6개월 이상 끌고 간다는 건 비대위 체제로 그러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성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리더십이 빨리 회복이 돼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저희가 앞서 봤습니다만 서병수 의원이 상임정국위 통해서 그 유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잔여 임기가 아닌 정상적인 대표의 2년 임기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 체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 뭐 이런 거를 해석한 거는 나름 그래서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